마우스 이거 쓰시면 되고요. 예. 보신지 알겠습니다.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2024년 10월 2일 수요일입니다. 우리 영남 임상 초음파 연구에 늘 앉아만 있다가 정말 발표로 오래간만이었습니다. 전성기가 지나고 지금 환자도 별로 없고 또 케이스도 없고 참 세월이 그 모함을 많이 느끼는 나날입니다. 갑자기 자유주제를 하라 하니 뭘 할까 고민하다가 지난번에 선생님들한테 제가 번역회가 보내드렸던 USB 일본 책을 번역했는 걸 PPT로 만들어가 선생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용은 어렵지 않지만 그래도 읽으면서 굉장히 발상이 조금 우리하고 틀려가지고 선생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데뷔로 해독하는 초음파 영상, 일본은 화상이라고 우리의 영상이라고 합니다. 병리 조직상 이렇게 됐습니다. 이 저자가 네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내과 의사하고 이 사람은 병리과 의사하고 또 이분은 두 사람은 초음파사입니다. 일본은 소노그래퍼하고 의사하고 굉장히 코리레이션 돼가 책도 많이 냅니다. 어떤 책은 보면 뭐 의사하고 방사선사, 초음파사 같이 공저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본하고 우리하고는 약간 틀리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차트는 이제 정규 차트도 있고 도로 비슷하게 세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번외편에서 있습니다. 초음파 영상과 병리 이 초음파 스크리닝 연수, 일본에는 이제 이 초음파 연수 강좌가 굉장히 많아가 강연회를 2010년에 또 탄다라케가 동경의 중심부에서 여기서 있는 모양입니다. 여기에 강의를 이제 적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 12월 17일에 그 탄다 메시에 동경 시나가와라케가 바로 제일 중심부죠. 시나가에서 품천이라고 한자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초음파 스크린이 연수 강좌 2010년 고탄다 런천 세미나 여기에 강사가 이지하라 마코토 요사는 병리과사고 사회는 이 사람 내과에서 와카스키 사토시 이 사람의 강연을 이제 이렇게 원고를 제가 지사능에서 재행합니다. 좀 책에서 재행합니다. 본편에서 이지하라 강연을 추가 토크에서 다시 이지하라와 와카스키 토론을 같이 첨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북교시 에코라인 대포 마장삼남 선생님께서 연구에 참가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병리 의사이고 초음파 탐촉자를 잡은 적도 없습니다. 다행스럽게 초음파 검사를 하시는 여러 선생님부터 병리에 대해서 알고 싶다는 요청이 있어서 연구에 오게 되었습니다. 온천 여간의 넓은 방을 이용해 8시간 정례 해설을 했고 새벽 2시까지 진행했습니다. 저만 유카타를 입고 있었네요. 이 연구에서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질문이 뭐냐면 염증이 일어나면 또는 인플레이션이 파급되면 지방 조직 에코의 브라이트니스가 상승되는 것인데 병리학적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났나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저도 이 책을 읽고 났는데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틀렸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게실된 다이버티큘라이티스에서 주위의 지방 조직의 고액화 또 암에 의한 지방 조직의 고액화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요?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아펜디사이티스 단축상이고 주위에 이제 지방 조직 에코가 증가가 되어 있죠. 요것도 이제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월이 있고 요 주위에 이제 침륜이 일어나가 고액부가 있습니다. 아마 암인 같습니다. 요거는 다이버티큘라이티스 있습니다. 다이버티큘 있고 주위에 폐에코가 증가됐습니다. 옛날에 처음 이제 초음파를 배울 때는 지방 조직 에코는
염증이 생기면 지방이 증가돼 가지고 지방 에코가 증가됐다고 했는데 그건 틀리죠. 지방이 증가되는 게 아니고 지방의 반사가 많이 돼 가지고 에코의 휘도가 올라있고 본질적 지방이 증가되는 건 아니죠. 나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전에는 이제 이 책을 읽기 전에는 인플레이션이 생기면 소바빔이 폐쇄 산란이 되고 염증세포나 주위에 있는 이제 암세포하고 그걸 매개로 해서 이게 뭉쳐져 가지고 총파에 산란파가 합쳐져가 돌아온다 생각했는데 이 책을 읽어보니 그게 아니고 영양의 계면이 많아져가 올라간다. 그렇게 이제 옛날에 제가 생각하고 또 틀린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면 충수염과 개실림에서 염증이 주위지방 저절로 파급되면 고에코가 생깁니다. 또한 소화가 나면서 지방 조직으로 침륜해도 역시 고에코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일한 고에코가 보이는데 무엇이 다른가요? 이런 질문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대답하기 위해서 특수한 환경하에서 지방 조직 에코 레벨이 상승된 사례를 보겠습니다. 그림 이 나중에 사진 보겠습니다. 영상 어디에 촬영했는지 아시나요? 이 실은 돼지고기 삼겹살에다 먹물을 주사한 것입니다. 삼겹살에다 먹물을 주입하는 겁니다. 돼지 삼겹살 지방에 먹물, 요거는 물, 지방 생리 있으면서 무엇을 주입하더라도 에코 레벨이 상승합니다. 물을 넣은 것뿐입니다. 그러면 학대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방 조직이죠. 지방 조직이 이렇게 있습니다. 폐쇄, 결절상 고에코가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건 돼지 삼겹살에 그렇게 먹물하고 녹색 잉크를 이어봤습니다. 그렇게 되면 돼지 삼겹살에 묵즙이라는 잉크를 주사했는 실험을 해봤습니다. 실험을 해보니까 여기 보십시오. 진피가 있고 피하 지방이 있고 여기 근막이 있고 백몽근이 있습니다. 여기 잉크를 했죠. 잉크를 열면 초음파 에코가 증가됩니다. 왜 그런 묵즙을 넣었습니다. 그럼 폐 사이에 폐시 컴팩트하게 돼 있는데 폐 사이에 먹물이 들어가게 돼요. 먹물이 들어가든 뭐가 들어가든 들어가게 되거든요. 이 폐하고 폐 사이가 벌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먹물이 슬라이드 사이에 그대로 굵게 보입니다. 검은 색소가 지방세포 사이에 그물로처럼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염증입니까? 아닙니다. 종양 침륜입니까? 물론 아닙니다. 다만 지방의 틈 사이에 먹물이 들어가서 지방을 밀어 올린 겁니다. 그것만으로도 초음파상에서 고에코로 보입니다. 더욱 확대해 봅니다. 정상지방 조직인데 요 사이에 컴팩트하게 되는데 먹물을 이어버리면 이 지방과 지방 사이 틈새가 많이 벌어지게 되죠.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림 5에는 정상 지방 확대상인데 이 부분은 원래 지방적이 충만되어 있지만 유기용매로 호본 처리 시에는 지방이 탈락되므로 슬라이드 상에서 지방 멍울이 희게 보입니다. 분홍색 거물포가 지방세포의 세포막입니다. 이처럼 지방세포는 대단히 분명한 세포막을 가지고 있고 경계가 명료하고 조밀하게 채워져 있습니다. 그림 5B는 그림 5A에 먹물을 주입하는데 지방세포 틈새로 먹물이 들어가면 지방세포의 간격이 벌어집니다. 조직학적으로 세포 사이 거리가 멀어지는 것이 일어납니다. 이것만으로도 에코 레벨이 올라갑니다. 왜 그럴까요? 네. 지방세포가 붙어있으면 파가 지나가는 길은 지방세포막 2장, 지방세포막 2장, 지방 이 순서로 처리됩니다. 여기에 물이 들어가면 지방 사이 거리가 멀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지방세포막 1장, 물 세포막 1장, 지방세포막 1장 물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음양 임피던스 사이에 넓게 하는 물이 아니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염증세포일 수도 있고 종양세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최초의 질문에 대한 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실염에서 지방조직의 모형포와 암에 의한 지방조직을 모형하고 무엇이 지방 사이를 넓히는 겁니다.
그것은 염증세포, 부종, 그러니까 암세포와 섬유와의 차이인가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방세포 사이의 간격을 넓히는 점이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렇게 되죠. 그래서 초음파 영상과 병리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거의 중첩입니다. 갑자기 삼겹살 이야기를 해서 놀랐을 겁니다. 초음파 영상을 만들어내는 음향공학적 현상을 병리라는 행태학적 해석을 하는 작업으로 초음파 영상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됩니다. 돼지고기 삼겹살에 먹물을 넣는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제가 옛날에 이제 배우기는 우리가 DB 폴립, 콜레스테롤 폴립은 왜 고혈코로 되느냐 물어봤더니 어떤 선생님께서 그것은 콜레스테롤의 폴립은 이것이 콜레스테롤의 파고사이트가 이 히스테오사이트가 콜레스테롤 엔갈핑 해가지고 초음파 빔이 이 엔갈피 때는 그 히스테오사이트 안에 콜레스테롤에게 초음파 빔이 부딪히기가 이 산란이 돼가 이 무사한 산란파가 합체제가 돌아오기 때문에 정상 고액호로 보인다 이렇게 하는데 그건 틀렸다고 되어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콜레스테롤 폴립은 보시면 해미에서 보면 표면이 로뷰레이션이 아주 심합니다. 막 뾰족뾰족 하거든요. 그러면 초음파의 콜레스테롤 폴립이 고액호로 된 메커니즘은 그것이 아니고 이 뾰족뾰족 표면의 도돌도돌함 사이에 콜레스테롤 폴립하고 그 사이에 있는 지비 안에 바이라고 경계면의 음양 임피던스의 차이에서 반사가 됩니다. 그래서 고액호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지식이 가보면 우리가 배웠던 지식하고 점점 틀려지는 거죠. 그래서 저도 옛날에 지방 에코 고액호 하는 초음파빔이 산란파가 분쇄가 될 때 그게 아니고 이 지방과 지방 사이 틈새가 벌어져서 임피던스의 차이에서 이것이 고액호가 된다고 정정을 이때까지 그렇게 많은 사람한테 가르쳤는데 그게 완전히 거짓말이 됐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뭘 이야기 드리냐면 암이 있을 때 이 암의 이제 백이 두꺼워지는 거죠. 그래서 암도 보면 어떤 암은 백만 두꺼워지고 이 백의 단열이 없는 경우도 있고 어떤 암은 이 백이 굉장히 디스럽션 되고 되는 경우도 있고 그것은 왜 그런가? 어떤 암은 백만 두꺼워지고 있는데 어떤 암은 백도 두꺼워지면서 층구조가 디스럽션 되는데 그건 어떤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렇게 누가 질문을 해놓는 겁니다. 경화성 위암에서 제3층이 비유되는 기전을 설명해 주십시오. 또 위암에 따라서 제3층이 비유되지 않고 단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들 사이에 병리학적 차이가 있나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 병리 선생님이 해설했습니다. 자, 매우 흥미로운 질문입니다. 인체에서 실질장기와 강강장기가 있습니다. 강강장기는 그게 이제 튜블라 스토막이나 이런 바울 같은 점막, 점막음파, 점막하층, 고유근층, 장막하층 이를 의식하는 점이 중요합니다. 참고로 정상 소장벽을 제시합니다. 제일 위층이 고했고 그 아래 점막금팔이 저했고 점막하층은 고했고 아래에는 밴드 라이크로 저했고 고유근층이 관찰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정상인데 우리가 정상 소장벽을 영상으로 보죠. 그래서 제1층이 고했고는 내강하고 점막의 무코사의 경계면에 있고 제2층은 이제 점막 근판에 의해서 저해코가 되고 제3층이 서무코사가 고해코로 된 것은 서무코사 아주 여러 가지 헤테로지너스한 스트럭처가 들어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무슨 여러 가지 오간하고 음향 임피던스에 부딪혀 가지고 고해코 된 거죠. 저도 옛날에 병리과에 가서 공부하기 전에는 점막 근판이
서브 무코사 딱딱한 줄 알았더니 만져보니까 굉장히 몰랑몰랑하더라고요. 그래서 백내과에서 정말 많이 배우는 게 있는데, 백내과에서 수술한 조직을 가오면 이거 고기로 잘라가지고 엠베딩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만져보니까 정말 학교에서 공부배우는 게 백내과에서 훨씬 이해하기 쉽더라고요. 그래서 내과에서는 내 생각에는 병리과를 파견하고 영상의학과를 파견하고 가는 것이 정말 필요하겠다. 병력에서 많이 공부가 되거든요. 그래서 병변의 주된 장소가 어느 처가 있는가, 종양은 어느 처까지 미치고 있는가를 의식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소아간의 손파 제3점 서브 무코사층의 비율을 보이는 암은 어떤 병리상일까요? 그림치를 보십시오. 이것은 위암이 아니고 대장암입니다. 일어나고 있는 일은 같습니다. 대스민 면역 염색체로 점막 근판과 고유근층이 갈색으로 머슬을 이제 염색하는 면역 염색이죠. 병변리의 점막 근판과 그리고 고유근층 사이에 끼어 있는 점막하층은 종양 침륜과 섬유화에 의해서 비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점막근판이 위로 치켜 올라가서 서브 무코사층의 두께가 넓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여기에서 비유된 타입 대장암이죠. 여기에 데스민 염색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이제 층이 디스랍션 안 되고 이게 두꺼워지면서 위로 올라가요 있는 그런 영상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기뚝 층이 청구조가 디스랍션 안 되면서 이 두꺼워진 그런 형태의 암입니다. 또한 이전에서 고유근층도 비유되어 있습니다. 고유근층으로 종양이 침면돼서 암세포가 근육사에 파고 들어가서 제3층뿐만 아니고 4층도 비유가 되어 있습니다. 갈색 대상 영역이 흐물흐물해지고 위아래로 두껍게 펴져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두껍게 펴지면서 좀 흐물흐물해져가 있는 그런 암이 침면돼 있죠. 그러나 청구조는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또 다음에 그림 8과 같은 정리입니다. 이것은 대장암입니다. 암의 침입원에서 고유근층의 위로 올려져 있고 그리고 점막하층이 좁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유근층은 갈색 부분은 암의 측면에서 울퉁불퉁하고 흩어져 있으며 광범위해지고 불명료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초음파상에서 제3층은 좁아져 있고 제4층도 단열, 디스랍션이 보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대장암인데 여기에 보시면 완전히 디스랍션, 청결도가 뭉개져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암세포가 주위 구조를 파괴할 것인가, 밀어낼 것인가, 또는 틈새로 들어가서 침투하는가에 따라서 점막하층과 고유근층의 두께가 어떻게 변하는가에는 정리에 따라서 다릅니다. 이들을 나누는 것은 암세포 자체의 행동이 어떤가, 또 암세포 주위에서 섬유 조직의 정식이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암이 보면 일반적으로 크게 나누면 하이퍼바스큘라는 종양이고 또 히포바스큘라는 종양이 있죠. 그 종양이 굉장히 혈류가 풍부한 종양은 대체로 팽창성으로 발육을 하죠. 대체로 이제 히포바스큘, 그렇게 종양 자체의 혈류가 적은 것은 침륜성으로 발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도 몇 경고배가 병리과서한테 물어봤더니 야, 암도 먹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혈관이 충분하고 보급을 빵빵하게 받은 부대는 민간인을 약탈할 필요가 없고 민간인한테 시레이션도 주고 양식도 주고 주지만 이 보급이 없는 부대는 주위 민간을 약탈해가지고 냉장고에 있는 거 다 뺏어 먹어야 된다. 그래서 대체로 하이퍼바스큘라한 종양은 팽창성 발효고 히포바스큘라한 종양, 혈류가 전 놈은 침륜성 발육을 하는 놈이 많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하이퍼바스큘라한 종양이
나중에 커지면 왜 시스틱 네크로시스를 잘 일으킵니까? 야, 그거는 저 정상 혈관은 엔도셀이 있고 주위에 머슬이 잘 되니까 머슬이 엘라스티시가 좋은데 종양됐을 때는 대체로 다 부실한 혈관이어서 피가 갑자기 확 들어가거나 이럴 때는 뒤선 터져가지고 브리딩을 일으킨다. 이렇게 하이퍼바스큘라 튜머에서는 필연적으로 결절이 커지면 럽처를 해가 헤모리시스, 헤모라지, 시스틱 디네이션 시키는 것이 숙명적이다. 가마보이 엔도크라인 튜머들이 보면 커지면 나중에 그 시스틱 디제네이션을 일으키죠. 근데 판크레아스에 보면 판크레아스 덕털 캔서는 히포바스큘라 종양이죠. 그 혈류가 적고 섬유화가 많은 이 종양들은 힘연성 발현할 대신에 종양이 크지라도 네크로시스를 잘 안 일으키는 종양이에요. 그렇게 설명하기에 약간 논리가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병리가 볼 때 왜 이런 것을 알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점막하층이나 고유건층이 비유하는 형태의 암에서는 섬유 조직이 증가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아자한 염색에서 청색으로 염색되는 섬유화는 아자한 염색은 섬유화를 보고 데스미는 머슬 염색입니다. 이 섬유화는 점막하층에서 심인부의 변연해 보이지만 고유건층에서는 별로 눈을 띄지 않습니다. 이에 반해서 점막하층이 흡수화되고 고유건층에 짧게 찢어지는 형태의 대장암은 어떨까요? 암염 심인부에서 심부의 아자한 염색으로 청색으로 보이는 교환 섬유 콜라겐 5가 굉장히 많이 출현합니다. 많은 암에서 정례이처럼 심인부에서 상당한 양의 섬유화를 일으킵니다. 이 섬유화에 동반하여 딱딱함, 두꺼움 그리고 수축호가 나타나요. 그래서 이 면역 염색입니다. 아잔 염색, 사이토크라틴 면역 염색이죠. 아잔 염색, 사이토케라닌 면역 염색입니다. 그래서 암과 섬유화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본래 소감백의 구조가 상당히 변화가 됩니다. 따로 한편 전에 의해서 섬유화가 그다지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암은 점막하층과 고유건층에서 압박성에 가까운 증식 형태를 나타내고 결과적으로 이 점막하층과 고유건층의 구조가 크게 파괴되지 않는 채로 신부에 도달합니다. 같은 대장암 측면에서 점막하층과 고유건층이 굵고 비유되는 경우가 있고 점막하층과 고유건층이 견인 땡기지고 파괴되어 소실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들의 차이점은 암세포 자체뿐만 아니라 섬유화의 양에도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암주에 생기는 섬유화는 데스모플라스리에이션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이 섬유화는 암이 스스로 만드는 발판, 아지트가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판크레아스 캔서가 데스모플라스리에이션을 많이 일으킨다 하죠. 우리들이 영상대에 보고 있는 암의 덩어리는 실제 암세포뿐 아니라 데스모플라스 리액션이라는 섬유화도 함께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암의 영상에는 베레이션이 있지만 그 베레이션을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은 암세포 자체가 아니고 암 주위에서 만들어진 섬유성 간질의 양입니다. 그래서 같은 장기에 나오는 같은 암이라도 정리에 따라서 데스모플라스 리액션의 양에 따라 영상의 모습도 변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결국은 섬유화에 따라서 이 영상의 변화가 생깁니다. 그 추가 코멘트입니다. 와카스키 선생님이 저희 정례도 소개해줘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참가자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이지하라 선생님 강연에 질문이 있습니다 해도 좀처럼 질문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일본이나 질문을 잘 안 하죠. 근데 미국에서는 질문을 안 하면 교수가 뭘 하면 제 학생은 머리가 나쁜 이런 것까지 질문을 많이 해야지 학생이 인정받는데 우리는 질문을 너무 해야만 오히려 강의에 방해된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다면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데스모플라스 리액션에 저도 상당한 흥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강연에서 말했듯이 소아암에서 근청비유 파열도 상당한 데스모플라스 리액션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윤기형 대장암에서 조기 대장암과
진행 대장으로 차이를 발생할 때 중심부가 쏙 들어가 있는 것은 진행암에서 그 암이 폴리포이드로 무로 그 볼마 타입 1에서 안쪽에 쏙 들어가는 것 형태는 진행암에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데스모플라스 리액션이니까요. 백미 선생님 질문 감사합니다. 먼저 질문한 윤대형 대장암에서 중심부 함몰 유무는 조직이 얼마나 파괴되었다는 것을 반영합니다. 다만 영상진단서에 지적한 대로 DR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조직의 파괴에서도 쏙 들어가지만 데스모플라스 리액션, 파이브로시스 컨트랙션도 무시할 수 없다. 그러면 DR이 성대생할 때 먼저 애초에 생체 중에서 왜 섬유화가 있는가, 섬유화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 알기 쉽습니다. 제가 괴한에서 습격대가 얼굴에 비인 상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상처가 막히면 흉터가 줄어듭니다. 그렇습니다. 이때 섬유화가 관계됩니다. 이 섬유에는 덩어리를 만들어 구멍을 결손부를 채운다는 역할이 있습니다. 덩어리로 구멍입니다. 구멍을 막을 뿐 아니라 당김을 일으킵니다. 수축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게 채우기도 하고 앵기기도 합니다. 상처 아래 유가조직이 생겨서 숨통을 당겨서 막는 것처럼 암을 만들어내는 DR도 섬유화도 주위를 강하게 끌어당기는 효과가 있습니다. 식도암이든 위암이든 암이 아래쪽으로 침륜하게 되면 점점 백의 당김이 생깁니다. 점막의 집중이나 주름의 집중, 백의 변화, 축면의 움푹패는 현상이 이런데 이것도 DR이 섬유의 성질을 발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질문하는 조기대장암과 진행대장암에서 침륜되는 암의 총량이 다르고 생기는 섬유하고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유경도 진행 정도가 증가되면 그만큼 주위에 대한 끌어당김, 인이 땡기는 거죠. 효과가 강해진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같은 소화관암에서 유로엔도크라인 튜머 같은 경우는 DR이 거의 생기지 않습니다. 종양세포만이 증식하는 암에서는 유난히 덩어리가 크지만 부드럽습니다. 이것이 정말 진행암일까 하고 심달도 진단에도 고민하는 경험입니다. 섬유화가 적으면서 암이 끌어당긴 게 적으므로 진단이 어려워집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서 판크레아스 뜰 시에는 어느 정도 침륜하면 침륜성이 강한데 우리가 뉴로엔도크라인 튜머는 상당히 커도 주위에 이 땡기는 거나 디스럽션이 별로 없지요. 네, 한 가지 질문에 이렇게까지 많은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많은가요? 백미 선생과 협력해서 진단을 검토할 수 있어 공부가 되고 새로운 발견도 많습니다. 참석하는 선생님들 여러분들 함께 영상을 판독해 주실 백미 선생님을 찾아서 영상과 백미 대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내용을 한번 읽어봤습니다. 제가 일본어 공부했는 이야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제가 일본어를 배웠는 것은 예과 2학년 때 1973년 불쾌해 주시죠. 73년도인데 72년도에 가게가 들어가가지고 73년에 예과 2학년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10월 유신이 이러다가 갑자기 학교가 2달 반 쉬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는 일 없어가 매일 그 동성로에 음악 다방에 앉아가 죽치고 있었는데 지겨웠죠. 근데 옆에 지나가니까 한글극장에서 뭡니까 지금 대구 백화점 본점 옆에 맞은편에 이시의 영화 프로그램이 옛날에 있었습니다. 그 앞을 지나는데 가리지 전단지를 주는데 일본어를 배워가면서 강좌가 개설되었다. 그래서 할 일도 없는데 일본어나 배우러 갈까 학원에 갔더니 영감님하고 그러니까 학생이 4-5명이 왔어요. 그 당시 일본어 책이 한 권밖에 없었습니다. 박성원 포전 일본어 교목회가 그 당시에 서울 외국어대학의 일본어과 주임 교수 박성원 선생님이 그 책인데 한 권 가지고 이제 1권을 2달 만에 배웠는데 2달 배우고 나니까 학교가 개교한다고 오락해서 2달 배우고 끝났어요. 근데 저는 이제 한자를 했는데 한자 세대니까 한자를 다 어지간하면 다 알거든요. 그래서 일본을 어떻게 보면
토시만 공부하는 거죠. 단어는 그냥 읽고 이제 해아를 배우는 게 아니고 책 읽기만 배우는, 토시하고 그것만 배우는 거죠. 그런데 그 후에 일어난 일이, 제가 이제 그 복고 초음파 14일 완성하는 책을 번역해가 그 제목이 14일 완성이라고 내가 짓는 제목인데 엄청 제목 때문에 책이 많이 팔렸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내보고 야 김일모 사기치지 마라, 14일 만에 어떻게 초음파를 했습니까? 거짓말 너무 쳤다. 그래서 일본에 이제 저자가 형님이대 내과 교수님인데 그분 찾으러 갔어요. 그 책도 많이 팔려고 한번 만나 뵈러 갔더니 그 형님이대 교수님이 나를 딱 봐더니 유창한 일본말로 막 하면, 그래 내가 나 일본어를 할 줄 모르고 하니까 이 사람 놀래가, 아니 일본어 책도 많이 번역해서 일본어를 못하니. 그래서 내가 스케치북을 노트 이런 걸 가져다가 서로 필담으로 이제 말 이야기를 해서 아무 문제 없어요. 영어에다가 일본어 토시 썼고 이러니까 뭐 다 잘 통하고 점심 같이 먹고 헤어졌거든요. 그래서 일본어 해물을 할 줄 모르고, 우리 딸도 일본어 열심히 하는데 내한테 묻거든요. 그래서 내보고 막 하면 아빠 이것도 이런 기초적인 일본말도 몰라? 아 나는 일본 책 읽는 데는, 의학책 읽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다른 해아라든지 임상 그런 거는 하나도 못 한다. 그렇거든요. 아무 필요가 없거든. 우리 사람도 일본말 잘하는 해아도 딸도 하는데 나는 일본 사람은 막 완전히 이 봉사죠. 그런 말은 내뿐만 아니고 옛날에 그 일본이 유명한 영문학자가 있을 때 셰익스피어도 번역에 영국에 초대가 갔대요. 그래서 영국에 가가 이제 서서 이제 일장 이제 강연을 했대요. 그래 영국 사람이 박수를 탁 치더니 하는 말이 일본어하고 영국 영어하고 매우 비슷합니다. 단어도 비슷하다. 영어를 했는데 밑에 다른 사람은 전부 일본어 하는 줄 알고 일본어하고 영어하고 매우 비슷합니다. 그런 일을 했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인터넷에서 오늘 일본 얘기 짚다고